혹시 여러분들 독서 에세이 좋아하세요? 책이나 작가에 대해서 저자가 짧게 의견을 달아서 쓴 에세이 같은 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읽은 책 이야기도 좋고 또 읽지 않은 책 이야기도 흥미로워서 좋아하긴 하거든요. 더욱이 독서 에세이는 단순히 책 속에 그치지 않고 그 책에 대한 어떤 생각,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영상도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종류의 것이기도 할까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여러분들도 다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랜 독서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수놓았던 문학의 문장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김욱 작가의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입니다. 니체부터 박완서까지 위대한 작가들의 준비된 위로라는 이야기가 붙어있기도 한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욱 작가의 독서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은 정말 많은 작가들의 많은 작품을 다루고 있어요. 저 역시 읽어본 작가들도 꽤 있고 또 읽지 못한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그 목록들이 참 흥미로워서 저도 처음부터 이 책을 받아볼 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작가 이야기 먼저 해보자면 니체도 있고요, 이육사, 박완서, 스피노자, 최명희, 천경자, 기형도, 서정주, 마스모토 세이초, 천상병, 김소월, 전성태, 김유정, 도스토옙스키, 박경리, 이렇게 목록만 들어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제가 약간 문학 처돌이라서. 제목도 사실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잖아요.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그 이미지가 뭔가 고풍스럽고 찬란한 문학, 맞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좀 글을 읽으면서 글이 되게 좀 요즘 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지필이나 이 문장들이 분명히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도 해가지고 요즘 작가의 글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김욱 저자가 오랜 기간 기자 생활도 하고 번역 일도 하고 나이가 있다는 것은 대충 앞에 써 있으니까, 근데 정확히 몇 년생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반발감도 있었어요. 너무 뭐 인생을 다 살아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거는 김욱 작가를 찾아보니까 김욱 작가가 지금 아마 연세가 9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아마 95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의 자세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작가의 나이나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하진 않고 우리는 문장 그대로 보게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근데 95세의 나이라는 것, 거의 한 세기를 살아왔다는 것은 뭐랄까,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서 문학들을 되짚어 본다는 그 의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역사의 질곡을 함께 해오면서 모든 그 일들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서 있었던 문학의 문장들을, 찬란한 문장들을 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제가 비록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거나 혹은 제 심적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뭘 알아, 우리 인생은 우리 건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가 좀 겸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 김욱 저자의 글을 보면서 한 시대를 살아온 한 노작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시면은 거의 1세기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일단 전쟁도 당연히 경험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근현대사에 있는 여러 굵직한 일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작품 속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뭐 해외 작가들이나 여러 고전들을 다룬 것도 흥미롭긴 했지만 제일 흥미로웠던 건 역시 한국 작가를 이야기하실 때의 글이었어요. 왜냐면 작품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영도 시인 이야기를 할 때 기영도 시인을 실제로 만났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기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배 기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뭐 술을 사줬다. 그래서 뭐 해맑게 웃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진짜 듣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오다 보면은 내 인생에서 스쳐갔던 그 모든 작가들과 작품들, 이런 것들이 참 애틋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교과서나 실제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김욱 작가는 그 옆에서 보고 그 끝마저도 지켜보기도 했었을 테니까요. 더욱이 서정주 작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변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본인 역시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치심을 느꼈던 것들, 자신의 과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고백한다는 거는 사실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자신의 수치심을 고백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면은 어떤 책들은 참 읽고 싶어져요. 내가 이 책을 안 읽어봤었네? 이 작가 알았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흥미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읽은 책들이나 아는 작가들의 이야기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꺼내봐야겠다. 이런 작품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종종 독서 에세이를 써본 일이 있고 늘 제 인생에 있어서 문학의 문장들과 함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니까 작품의 제목처럼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잖아요.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 있었나,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문장들이 진정 나에게 찬란했던가, 이런 생각을 되짚어 보게 되기도 했었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조금 너무 재미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결국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을 되짚어 본다는 것은 내 인생이 찬란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겠구나. 좀 오글거리긴 한다, 그죠?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자도 되게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전쟁도 겪었고, 그리고 한순간의 투자 실수로 진짜 전 재산을 잃고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묘막살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힘들고 좌절스러운 시간이 당연히 있긴 했었지만 그때마다 문학이 항상 옆에 있었고, 그것들이 돌이켜보니까 찬란한 인생을 같이 복돋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 후회할 일도 많고요, 실수한 것들도 많고 아쉬운 것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로 뒤돌아보면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함께했던 문학, 그 찬란한 문학계의 문장들이 뒤에 언제나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에 내 인생도 찬란했던 거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찬란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잔잔하게, 이상하게 좀 잔잔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김욱 작가의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었고요. 이런 독서 에세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찬란한 문학과 함께 하시면서 찬란한 인생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